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이슈가 남아있지만 대선은 바이든 승리, 상원은 공화당의 선전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난주의 상승은 역대급 대선 결과의 반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블루웨이브,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을 민주당이 전체 다 장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동안 성장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상원은 공화당에서 장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성장주의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도 12만이 넘어가는 등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2차 팬데믹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수혜가 가능한 그런 섹터를 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섹터하고 그 다음에 백신 개발에 수혜가 기대되는 위탁 생산 CMO 기업,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업종이 이번 성장주 랠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선행지수가 9월 수치는 4개월 연속 상승과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무엇보다도 한국 경기 확장 국면을 주도했던 IT 중심의 수출 단가 상승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수출 단가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회복 사이클은 주식시장 상승 기조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이 이제 IT 수출이 중심에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에 따른 미국과 중국 경제 명암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위안화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패드가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내놨음에도 GDP 증가율이 4% 이상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이 중에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에 따라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면 성장의 과실뿐만 아니라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어떤 그 위안화 역시 강세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시장으로 현재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중국의 어떤 위안화 환율 하락에 따른 어떤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주요한 투자처가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단 한 가지 미국에서 남은 정책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이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우편 투표 관련해서 각종 소송을 트럼프가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12월 8일까지 어느 정도 우편 투표 재카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이러한 작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 오히려 그 투자의 기회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모든 결과가 나온 뒤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별로 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11월 말까지 일단 그 하락을 하면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상해 지수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핏 보더라도 이 월봉 기준으로 해도 지금 이제 윗꼬리 부분, 이 부분에 지금 일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 저항이 어떤 눌림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자금들이 이런 그 눌림목에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 증시는 어떤 요 폭보다 많은 상승을 현재 할 수 있고, 최소 상해 증시는 한 4천까지는 돌파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하락을 하고, 중국 위안화의 가치 젖상이 지속적으로, 달러 환율도 1121원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100원대에서 일부 지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 차트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이러한 그 추세를 보고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 2458 8월 13일 날 도달을 한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크게 보면 하단부에 어떤 지지를 받고 상단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데드크로스가 일단 발생을 하고, 하지만 최근에 이 어떤 그 저항대를 다 돌파를 했고, 지금 요 무렵에 어떤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좀 집중된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그 상단으로 향하는 어떤 의지가 일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2458을 돌파를 하면 당분간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최소한 그 중소형주보다는 어떤 대형주 위주의 뭐 접근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박스 상단에서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채널 하단에서 어떤 매수를 좀 기다리는 이런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날 현물과 선물을 뭐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장을 윗방향으로 보고 어떤 미국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일부 있고, 일단 그 정책 이슈에서 뭐 재정 정책보다는 연준이 시행하는 뭐 통화 정책에 어떤 비중을 두고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뭐 유동성 장세가 뭐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코스피 시장에서 뭐 당연히 외국인들이 많이 코스피 시장 대형주 위주의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뭐 가파른 뭐 그런 상황이고, 근간에 뭐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렇게 봐도 최근에 매수한 양은 외국인의 매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런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매수를 확대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게 뭐 중국의 어떤 이머징 지수에 우리 그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편입돼 있어서 그런 자금들이 집행이 되면서 우리 쪽 시장에도 일부 잔류하고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일부 배팅에 나섰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상승한 섹터는 뭐 2차전지,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그 K 뉴딜 지수 관련 그런 종목도 많이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바이든 수혜주로 뭐 온실가스, 이게 다 어떤 바이든 어떤 수혜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까지.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승을 이끌었고, 이런 종목들이 다 바이든 수혜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거래대금 순으로 이렇게 보면 좀 LG화학, 뭐 삼성전자 이런 레버리지 쪽에 좀 베팅을 많이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기술투자, 이게 뭐 비트코인이 그동안 뭐 추세적으로 뭐 급등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종목이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가 어느 정도 다시 뭐 재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카카오나 뭐 이런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 뭐 상승장일 때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산 뭐 그런 종목을 보면 뭐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요거는 코로나 어떤 그 약품에 대한 CMO, 그 다음에 뭐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바이든 수혜주로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아까 게임 관련주 NC소프트, 그리고 최근에 HMM, 이게 이제 현대상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브록딜을 하고 무상증자 후에 뭐 브록딜을 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요.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MSCI 그 지수 종목 편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화학이라든가 이런 그 철강, 이 소재 종목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내년 초에 뭐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뭐 수급 중심으로 뭐 몇 종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십자에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 3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뭐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어떤 집중해서 매수하는 그런 종목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주봉인데 거의 뭐 3주 동안에 꽤 많은 양을 녹십자를 매수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힌트가 주봉상으로 이게 이제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에 도달 전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이들은 이제 뭐 고점에서 뭐 쌍봉을 만드는 그런 성격보다는 일단 그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힌트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이게 지난주에만 해서 꽤 많은 양의 어떤 외국인 기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의 2배 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주봉 단위로 이렇게 매수한 상황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고점이 16,330원인데, 이 다음 주에 이렇게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게 되면 우위장이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500을 추가적으로 돌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고점에서 일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코스피 지수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 시에 전고점을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하락 시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뭐 유효하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 좀 삼성의 지배구조 뭐 이슈에 따라서 지금 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이거를 좀 수합해야 된다. 뭐 이런 시장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 거에 대한 가치는 좀 높여놓고, 그 다음에 살 거에 대한 가치는 좀 떨어뜨려 놓는 게 맞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난주에 엄청난 양을 샀어요.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855억 정도 지난주에만 기관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한 2주 동안 꽤 많은 양을 삼성 바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6만 3천 원인데, 지금 이제 이런 매수 세력은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CMO 대량 생산하는 그런 그 업체로서 어떤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관심에 놀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뭐 그런 종목인데, 뭐 두산중공업이고요. 이게 이제 순수하게 뭐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림을 보이고, 눌림에서 막 그 탈출하려는 이런 캔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그 조정 시에 매수 세력들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은 적지 않았고, 추가 매수 세력이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어서 매수에 참여를 했다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뭐 에너지가 지금 응축돼 있다 해서 지금 매집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렇게 뭐 기관 내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산중공업 관심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SK케미칼이거든요. 이것도 그림 같죠. 상승을 했다가 주봉이고 눌림목이 계속 있었고, 이 눌림 때 과연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했어요. 하고 외국인도 팔지 않고 매수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이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고, 이게 뭐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일단 끝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매집의 세력은 어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이게 이제 11월 10일인가요? 11일 MSCI 뭐 종목 편입과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SK케미칼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지수 편입 이후에는 종목이 이제 기대감에 의해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까지 어떤 보유 및 차익 실현이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CS 윈드라는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뭐 어떤 바이든 이슈에 따라서 정책 수혜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CS 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들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하면서 이게 계속 지지부진한 뭐 그런 시세를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최초로 이렇게 매수에 나서면서 캔들이 뭐 양봉 캔들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급이 워낙 그 외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연장이 되어야 이게 좀 그 전고점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수급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14만 3천 원 이상까지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이 가령 그 추가적인 어떤 매수가 발생하지 않고 매도로 대응을 한다면 좀 이러한 그 횡보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솔루션 이 종목도 이렇게 보면 수급은 과히 뭐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렇게 해서 단 이제 뭐 테마에 의해서 뭐 바이든 당선과 그 다음에 어떤 2조 달러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에 따라서 뭐 하나솔루션이 어떤 그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아까 풍력에서는 CS 윈드 정도가 관심을 두고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어떤 그 상승의 어떤 대선 테마 바이든 이슈에 따라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지금 이게 52,300원이 일단 전고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52,300원까지 일단 그 보유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CS 윈드는 이게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에 참여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보다는 어떤 풍력 쪽에 어떤 지난주에는 수급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에 다시 하나솔루션에 뭐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도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이든 당선과 관련하여 일단 그 주요 뭐 테마 종목에 대해서 뭐 알아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시킨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 대응을 하시고요. 아까 특히 이제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 관련 종목을 뭐 일부 보유를 하셔서 당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꽤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즐거운 밤 되시고.